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프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랜만에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지금 촬영일자 7월 23일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에서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결정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주분들께서는 이게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자본 구조,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마 반도체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IP 쪽 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에 이제 메모리 쪽 IP를 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 가속기 관련된 IP 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NPU라고 하죠, Neural Processing Unit, 이쪽으로 IP를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수의 반도체 대기업들이랑 거래 관계도 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장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지금 유상증자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고, 아직까지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R&D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지분가치 희석이 되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엄청 큰 문제라고는 볼 수 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큰 회사가 유상증자 하는 거랑 커가는 회사가 더 어떤 그 성장 속도를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가 왜 특별하다라고 하는지 조금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지금 먼저 신기한 용어가 하나 찍혀서 들어와요. 여러분들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는 결정을 보면 신주 얼마 발행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보통 주식 얼마, 몇 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는 지금 보통 주식이 없어요. 기타 주식으로 300만 주 가까이 되는 주식이 발행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 주가 2천만 주 조금 넘게 나와 있는데, 기타 주식 이게 뭐야? 기타 주식 보통 주랑은 조금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그래서 총 얼마를 조달할 거냐? 그러면 거의 600억을 조달한다고 하고요. 한 450억 정도는 운영 자금에 쓰겠다. 그러니까 회사 경상 비용 항상 하던 R&D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타부미증권 취득 자금, 그러니까 M&A 하는데 150억 정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자금 조달의 목적 관련해서 운영 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다라고 평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사는 이 운영 자금 대부분이 R&D에 쓰일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또 R&D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기업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그래도 운영 자금 450억이 뭐 최악의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M&A를 통해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이 IP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늘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 150억도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타 주식이기 때문에 기타 주식으로 발행되는 경우에 뭐 일반 공모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3자, 보통 사모펀드가 찍어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네, 밑에 내용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캡처해봤습니다. 지금 저 기타 주식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답을 주네요. 전환 우선 주식이래요. 그러면서 옆에 CPS라고 되어 있죠.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선주인데 우선 주식의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선주의 성격과 어떤 전환권이라고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밑에 김영식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참가적하고 의결권부밖에 없어요.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지금 당장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전달드리고요.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여기 보세요. 본권 신주의 의결권은 한 주마다 한 개로 한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주랑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법상 원칙적으로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을 먼저 받아가고 또 자녀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먼저 있는 대신에 보통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다만 정관에 별도로 명시를 하게 되면 우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정관에는 이런 기타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보통 종료 주식이라고 하는데, 종료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정관에 따라서 지금 이번 우선 주식은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주랑 똑같이 한 주당 의결권 한 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본권 우선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한 주당 액면가의 기준으로
연 1%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저희가 이걸 전환사채라고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주인데 1% 배당은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다. 얘네들한테 1% 배당을 주기 전에 보통주한테 배당을 먼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채권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 종류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의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예전에 정리드렸었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만기가 도래했다라 그러면 그대로 상환되는 그런 구조로 끝나는 게 보통 전환사채들이었는데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5년, 그러니까 2029년까지 여기 존속기간이에요. 2029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그냥 주식으로 전환될 거예요. 중간에 상한권 같은 게 없을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전환이 어떻게 되어 갈 거냐라는 걸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전환가액 2341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인지는 이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전환가액이 2341원이다. 즉, 이 지금 전환 우선주 투자자가 빌려준 금액을 한 주당 2만 원 정도에 해서 전환을 받아가게 되면 주식이 몇 주가 늘어납니까? 라고 하면 300만 주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 늘어나요? 한 13.5% 정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지분 가치가 약간은 희석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환 청구 기간 앞에서는 똑같이 2025년도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어서 혹시나 이게 전환돼서 시장에 나와서 매물로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유발하는 거 아니냐,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환권 관련해서 다룰 때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있느냐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한 2만 원 정도에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전환사채로 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환사채 투자자가 지금 한 주당 만약에 2만 원에 전환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환 받아가서 시장에다가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누리고 싶은 애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환가액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막 15,000원, 14,000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지금 시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5,000원, 14,000원인데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주식은 2만 원에 받아간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전환의 실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15,000원, 14,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 당초 전환가액은 2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환가액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리픽싱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이 전환권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조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14,200원 정도까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3,300원 정도의 전환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14,2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받아갈 수 있는 주식의 보통주의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내가 빌려준 돈은 600억으로 똑같은데 원래는 한 주당 2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300만 주였는데 지금 14,000원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계산이 되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주식 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가치 희석 정도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일단 최초로 정해졌던 전환가액 2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지금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지금 캡처한 사진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었다가 18,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2만 원이라고 하면 대충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런 밴드 안에서 봤을 때는 시가에 비해서 2만 원이 높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2만 원의 투자자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조금 그동안의 시세에 비해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식을 조금 싸게 받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드리면은 이제 콜옵션, 풋옵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콜옵션은 이 상품을 발행한 회사, 그게 전환사채가 됐든 전환우산주가 됐든 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야 내가 그거 갚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투자한 투자자 혹은 채권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야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 더 이상 너한테 너 믿고 돈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한테 투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번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은 없어요.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 콜옵션만 있다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풋 관련해서는 그래도 회사가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환우선주는 우선주랑 전환권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주 쪽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우선주랑은 다르게 의결권이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 와서 투표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배당을 매년 1%를 우선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채권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자율처럼 1%를 줘야 된다라는 거 우선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환권은 지금 전환가에 2만 원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되면 발행 주식이 13.5%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리픽싱이 되면 14,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환권은 2029년도에는 투자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걸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행자 쪽에 콜옵션이 들어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이 국면에 내가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전환우선주가 발행이 됐다 안 됐다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너무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얼마 정도면 내가 살 것이냐 를 봤을 때, 지금 이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최근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증권가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의 성장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보다는 꿈을 머금고 올라가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는 거의 연에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내기 위해서 거의 스타트업인 거죠. 계속해서 적자를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 실적 예상치, 증권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보시면 올해 지금 연말까지 매출을 360억 정도 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순이익이 한 16억 정도 나고요. 25년도에는 640억에 136억, 26년도에는 940억에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하는 PE 레이시오 적용하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보니까 오늘 시총이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24년도는 이제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저희가 제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5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5년도 예상되는 136억을 정말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처럼 136억을 달성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퍼는 한 29배 정도 나올 겁니다. 26년도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는 한 15.4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6년도 실적까지 땡겨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금의 어떤 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25년도 정도 이익을 땡겨오면 충분한 것 같은데, 25년도 이익에 대비해서 퍼가 29배, 30배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퍼가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놀고 있고, 최근에는 14배까지도 갔지만, 기업이 조금 고성장한다 싶으면은 한 20배, 그리고 정말 정말 몇 달 전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30배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사실은 이익이 엄청나게 아직은 많이 나지 않고 주주 환원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펄을 30배 가까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30배를 주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기업 아니냐, 아직까지 영업이익도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고성장하는데 25년치 실적만 땡겨오는 게 말이 되느냐, 26년치 정도는 땡겨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야, 그럼 26년치 땡겨왔을 때 15.4배 정도면, 15배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생각에는 또 이 논리적인 맥락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진짜 26년도에 순이익 260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큰 꿈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맥락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아직 이 기업의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영업 적자를 200억 단위로 냈었던 회사가 바로 올해부터 하필이면 컨센서스 대상이 되는 바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더니 2년 만에 적자 250억에서 흑자 260억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편안한 밸류에이션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미 높은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춰진 예상치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스터디를 하다 보면 25년도 실적, 그러니까 한 1년 뒤, 1년 반 뒤 정도까지 실적까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실적 예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6년도,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 그냥 감각의 영역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각에 근거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260억이라고 하는 순이익이 정말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제 답변을 간접적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전환 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정리를 드려봤고요. 전환권과 우선주의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유상증자였다 말씀드리고, 그나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계속 R&D 하는 데 쓰이고 또 AI, IP 관련해서 M&A 하는데, 인수합병하는 데 쓰일 거라는 그 전망, 그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호재로 보고 그냥 마냥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기업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저평가됐다라고 여겨지는 기업들 또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전달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